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분TV 양평입니다. 무슨 웹툰 작가 윤선이라는 사람이 요즘 세상을 하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보시죠. 2019년 2월 2일 토요일자 경향신문 김태근 컬럼 죽은 자들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치조를 받던 양한목 민족대표가 급사했다. 아들은 고문으로 숨진 아버지 시신을 받아 인력거에 실었다. 눈물을 뿌리며 집으로 가던 아들은 종로 내거리에서 인력거를 세웠다. 그리고 홀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아버지가 왜 죽었냐고 소리치던 아들도 결국 맞아 죽었다. 지금 제가 이것을 그냥 쉽게 읽은데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엄청 울먹였거든요. 왜냐면은 제 증조부님하고 제 할아버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할머니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이제 아버님이 3.1 만세 운동 33인 대표로 이제 만세 운동을 하고 체포되셔가지고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3달 가까이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온갖 고문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옥바라지를 저희 할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면회를 갔는데, 이제 5월 26일 날 아침에 면회를 가서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시냐,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 라고 면회실에서 좀 소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일본 순사들에게 안 죽을 만큼 몰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시신을 인력거에 실고 나오면서 종로 내거리에서 얼마나 원통하면은 가슴에 이 피 맺힌 한이 이렇게 어느 누가 맺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 내용을 발굴해가지고 김태근 시인이 이렇게 컬럼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읽지만은 후손으로서 가슴 아프죠. 가슴 아파.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그 길로 이제 몸져 누웠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옛날에는 요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면은 그 요강이 그냥 피고름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살 터울인 어린 남매를 놔두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너무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남매를 정말 삭바느질 해가면서 키우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광주 사범학교에 어떻게 입학하셔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정년퇴직 하셨고, 저희 고모님 한 분도 사남매를 잘 키우셨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저희 아버님은 6남매를, 제가 장남인데 6남매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죠. 근데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뭐 기차 타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뭐 잊어버리고 하순에서 광주까지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꽁보리밥에 반찬이 없으니까 소금을 반찬으로 삼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아버님 인생을 생각하니까 할아버지도 불쌍하고 저희 중조 할아버지도 불쌍하고. 그래도 저희 고모님이나 저희 아버님, 저희 할머님 그렇게 젊어서 혼자 되셔가지고 우리 남매 얼마나 잘 키워놓으셨는지 이렇게 다들 지금 잘 자라고 훌륭하게 다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증조부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33인 중에 유일하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죠. 고문에 못 이겨서 3달 가까이 버티다가 결국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독립운동가였고 계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자강운동을 펼친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동학의 위대한 사상,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라는 이런 용어를 1907년에 대종정의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상가셨죠. 근데 저희 중조부님은 2번의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옥살이가 뭐냐면은 1909년 12월 22일 날 매국노 이완용이 명동 성당 앞에서
22살 어린 나이의 이재명 의사에 의해서 피습을 당합니다.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벨기에 황태자 추도식에 참석하고 나오다가 이재명 의사의 암살 거사에 이제 칼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당하죠. 그래서 이완용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완용이는 운이 좋았는지 어떻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재명 의사는 사형을 언도받고 그 다음에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22살인데 이재명 의사가 지금 경기도 도지사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22살인데 군대에 가 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할 생각을 했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완용 암살 계획에 몇 명이 다른 사람들이 몇 명 같이 있었는데 오복원, 김용문이라는 두 젊은이가 저희 중조부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이완용 암살 배후가 저희 중조부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 중조부님을 체포해 가셨죠. 가지고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시고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풀려나셨습니다. 그때 저희 중조부님이 풀려나실 때 그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거의 반송장이 되어서 돌아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병석에 이제 누워 계시다가 겨우 이제 일어나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가 1919년 이제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그때 저희 중조부님께서는 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시기로 결정을 하고 현재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윤익선 교장을 만나서 만세 독립운동에 대해서 독립만세 운동에 대해서 계획을 알리고 그리고 학생들을 파고다 공원으로 이렇게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중조부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이완용 암살 계획에도 한번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3.1 만세운동 후에는 더 가혹하게 고문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짐작을 할 뿐입니다. 저희 중조부님은 양평손의 12대 손입니다. 저는 15대 손이고 그리고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에서 186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제 생일이 1962년인데 저보다 꼭 100년 먼저 태어나셨죠. 윤서인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그 SNS에 막말을 써댔는데 친일파 후손의 호화로운 친일파 후손의 집, 그 다음에 정말 곧 쓰러질 것 같은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 그 두 사진을 비교해 놓고 친일파 후손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조롱 글을 올려놨는데 저는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개탄스럽고 근데 윤선이라는 이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글을 SNS에 아무렇지도 않게 배설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환경, 이게 지금 얼마나 개탄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애국지사, 독립운동가들은 온 재산과 목숨을 바쳐서 먼 러시아, 중국, 이렇게 먼 이국 땅을 떠돌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먼지처럼 사라져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가족을 돌볼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원혼들이 지금 저 하늘에서 이 꼴을 보고 얼마나 개탄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은 반민특위를 성공시키지 못했다. 이승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자초되다 보니까 36년 동안 일본에 부역한
그 친일파 부역자들을 한 명도 처단하지 못했다는 이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정말 비굴하고 비겁하고 내국노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그대로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에서 반민특위가 자초되어버린 게 가장 부끄러운 역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프랑스는 말입니다. 2차 대전 시기에 나치 점령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했습니다. 색출해가지고 13,000명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15,000명에게 종신, 강제 노역을 시키고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민권을 박탈하고 비국민 판정을 내렸습니다. 니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그리고 나치 점령 기간 동안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전부 폐간시키고 그 재산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 정신이 되살아난 것이죠. 프랑스 국민의 얼이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고 이게. 말도 못하게 부끄럽죠. 먼저 가신 애국 선열들에게 비하면은.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번 보시죠. 제 사진. 조선일보는 너무도 당당하게 조선일보라는 제5위의 일장기를 인쇄해서 이렇게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이면은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서로 일본 천황에게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천황 부부의 사진을 올리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 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써놨으면은 이 두 언론은 외놈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얼마나 외놈들이 우리 국민들을 수탈하는데 못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가 막힐 내용들이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론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당장 폐간시키고 그 재산을 모조리 국유화시키고 그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후손된 저로서는 통탄하고 정말 한이 맺힐 따름입니다. 부끄럽죠. 상해 임시정부 수반 백범 김구 선생은 생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은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배신자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저는 이 백범 김구 선생의 밀명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반민특위 그 특별위원회 그 역할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친일 언론들 찾아내서 폐간시키고 그 재산 국유화해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왜? 지금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또 다른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을 정말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도 우리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백범 김구 선생의 밀명은 아직도 펄펄 살아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윤서인, 웹툰 작가 윤서인의 말도 안 되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조롱하는 그런 문구를 보고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 그런 모습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미천한 저의 가족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